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우는 흰머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 모두 흰머리를 부끄러워하나 나는 유독 사심 없어 좋아한다. 희고 깨끗하기는 가을 설이 비치고 맑고 고상하기는 늙은 학의 자태이다. 흰 머리는 본래 나를 따르는 물건이거늘 어찌 꼭 뽑아버릴 필요 있으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선현의 지혜야말로 깨끗한 가을 서릿빛 같고 맑은 학의 자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김명석입니다. 고상지의 연주, 정미조의 목소리가 담긴 인생은 아름다워 9월 3일 일요일 아침 B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첫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남기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BBS 불교방송 통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글 남겨주실 분들은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인생은 아름다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아름다운 만남 이어집니다.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만남.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최근에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 라는 책을 펴내신 손가펀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근무하였고 지금은 퇴직하여 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손가펀이라고 합니다. 예, 은행권에서 세일즈 업무를 약 30년 동안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본부장까지 오르셨다가 작년 1월에 퇴직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일전에도 책을 펴내신 바가 있습니다. 세일즈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세일즈의 품격을 더하라라는 책을 펴내셨고 최근에는 또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라는 책까지. 와, 퇴직 이후에도 바쁘셨겠는데요. 퇴직한 후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마포역 인근에 그 공유 오피스텔을 구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루틴이 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쓰시고 운동하는 일상으로 꾸려지고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 읽는 습관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집에서도 항상 침대나 그 화장실 주변에 이제 책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항상 그 신문 칼럼이나 사설을 많이 읽고 해서 그 생각의 지평을 넓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에서 경제와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떤 책인지 또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퇴직하고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지나온 3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저는 27살에 은행에 들어가서 30년 6개월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고 또 중년의 애환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생각을 담아서 이 생각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이제 뭐 중년의 길, 또 인생의 지혜, 돈과 행복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퇴직 후 30년이 행복한 삶이 될까 이런 주제로 해서 삼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 워낙 다독가이시니까 읽고 네. 나신 후에 거기에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시는 형태로 책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공유 오피스텔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예. 주셨는데 이거는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피스텔을 먼저 마련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 장소를 정하신 이후에 일을 좀 생각을 하신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은 공허하고 허전한 감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렇겠지만 대학을 다니고 예.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 30년 할 때까지 항상 어딘가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다 보면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퇴직하자마자 바로 공유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오, 좀 쉬실 법도 한데. 예. 공유 오피스텔이 사실은 비용도 저렴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 거기서 정말 낮에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강의 준비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하면서 예. 정말 아주 경제적인 곳이 공유 오피스텔 같았어요. 그렇군요. 책의 목차를 보니까요. 예. 중년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방법부터 해서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법, 재무 설계를 비롯한 현실적인 노후 대책 세우는 법까지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책 제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년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계절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가을이겠죠, 그죠? 예. 가을이 사실은 단풍이 화려하잖아요. 각자의 단풍이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이제 가을 단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또 중년이라는 시절은 가을인 것 같은데 저는 중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중년은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인생에 경험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자기 주장만 하고 잘난 체 하면은 꼰대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사실은 황하와 양쯔강은 정말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서 큰 강물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넓은 나무에 사람이 모이고 또 가슴이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요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를 100km 달린다 그러면은 앞만 주시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시골길을 천천히 여유롭게 간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름다운 산과 강과 그리고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중년은 바로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깨우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곡식도 정말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곡식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으면은 바람에 휙 날아가겠죠. 예. 우리 중년의 삶도 바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자기 자신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은 매력입니다. 매력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는 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력은 정말 깔끔한 복장과 그리고 품위 있는 언행이 바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장 관리는 TPO 하잖아요. 그죠?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복장을 입고 남을 배려하면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매력은 발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강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연자로서의 커리어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이제 퇴직 후에 제2의 삶을 강의하고 상담 컨설팅하는 걸로 잡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노사발전재단에서 생애 경력 설계 관련해서 전문 강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강사 요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올 하반기는 인턴 강사로 활동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생애 경력 설계,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서초 50+에서 50+ 재단. 50+ 재단에서 돈과 행복에 대해서 제가 그 강사로 선발이 되어서 예.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예. 사실 돈이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잘 사용하고 돈을 잘 관리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과 행복, 인생을 주제로 내년부터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예. 또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지금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그리고 그렇군요. 스피치도 배우고 이렇게 예. 강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50+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재단들을 네. 추천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 예. 예. 품격 있는 중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품격 있는 중년이 사실은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사실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와 명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성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년에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거의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운동을 하거든요. 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남들한테도 좋은 웃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그 2권 출간하다 보니까 예. MZ 세대와 만남의 장을 가끔씩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러요? 네, 두세 번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은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주택 문제, 경제 문제, 취업난으로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정말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은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좌절하지 말고 예. 살 수 있으라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일즈를 비롯한 재무 설계 등의 또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젊은 예. 세대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하실 말씀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은퇴한 친구분들 많이 계실 것 예. 같은데요. 보면서 에이, 좀 그렇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예. 거고 맞습니다.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도 계실 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퇴직 후 하는 일 없이 집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잠시 휴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 정말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움직일 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그냥 지내는 삼식이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퇴직 후 여행을 훌쩍 떠나든지 또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야간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퇴직이라는 게 그 숙명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퇴직 후 지금 3, 4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퇴직한 후에 1, 2년의 기간을 정말 준비해서 나머지 30년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예.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 예. 인생 2막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예. 잘하는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예. 정말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이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 안에서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자신감과 예. 확신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의 저자이신 손가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은퇴 후의 삶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실은 상상과는 다를 때가 많을 텐데요. 은퇴 후에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을 꼽으시자면 어떤 때였나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느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갑자기 그 심리적인 충격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면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됐으니까 의외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할 때 동료가 있고 스텝이 있어 항상 지원이 돼 있는데 퇴직을 하면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PPT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강의 자료 만들기가. 아, 어허. 그때 그 어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제분들한테 잠깐만 와줘 이렇게 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한테도 계속 하면은 애들이 귀찮아하고요. 또 필요한 시간에 애들이 없어요. 그죠? 예. 내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저녁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려면은 PC 노트북을 집에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또 컴퓨터를 다루는데 조금 그 프로그래밍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때도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3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소속감이 없어지잖아요. 소속감이 없어지고 하니까 허전한 감이 몰려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퇴직 후에 사람을 만나면은 명함이 없었잖아요. 명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허전한 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명함을 만들어서 그런 걸 달래려 하고 예. 지금은 뭐 혼자 할 수 있고 일도 혼자 할 수 있고 명함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보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면은 바로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게 현실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없어지는데 예. 갑자기 이제 예전보다 고지서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부담으로 처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금융권의 전문가분의 입장에서도 예. 그 부분은 당황스럽게 느껴지셨나 봐요.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 미리 예상하지 않았던데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저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다가오는 거죠. 요즘 시니어분들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알아야 할 것들 정말 많잖아요.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은 시니어들이 퇴직금으로 잘못 투자하여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든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목돈을 날리든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잘못 투자해서 정말 귀중한 자산을 놀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해서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직금은 정말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으로 전환을 하고 주택연금을 최후에 보루를 하면은 그렇죠. 노후 생활이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중노년기에 계시는 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금융 관련 팁이나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그 2022년 말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그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의하면은 64%가 자산 중에 64%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자산은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다 현금이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이 많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금융 자산이 한 28%, 일본은 한 37%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이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은 긴급할 때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은 전체 자산 중에 현금이 모자란다면 50% 이하로 낮추고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 그러고 싶긴 한데 네. 부동산이 워낙 값이 비싸다 보니까 예, 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남게 되는 현금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면은 부동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 자산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자산은 안정성과 특히 노후 자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수익이 많은 것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그저 투자 종목과 투자 자산과 투자 기간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산의 종류도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자산, 기타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예.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현금, 예금, 니츠, 골드 뭐 등으로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자산을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또 워런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노후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은퇴 후에 최소 30년의 삶을 계획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더군요.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예,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목표와 계획들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30년의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1, 2년의 투자 기간은 절대로 그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투자를 위해서 퇴직 후에 한 2년 정도는 투자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스킬을 얻기 위해서 그저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직 지원 컨설팅 과정이라고 해서 예. 전직 직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3개월 연수 과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되려면 또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직업 상담사 자격을 제가 시험을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예. 1차 합격을 했고 어우, 축하드립니다. 2차도 뭐 무난히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 직업 상담사 자격을 땄고 그리고 또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사발전재단에서 강사 과정에 지원을 하여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예,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강사 과정을 통과를 하였고 또 그 BTS 서초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 관리 위해서 저는 정말 매일 헬스클럽에서 뛰면서 러닝머신을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그래요. 정말 그 우리나라는 정말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어찌 보면은 삶의 질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행복 지수도 아주 낮고 또 사람들이 그 출산율도 아주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베풀면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저는 그런 면의 측면에서 돈과 행복,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여쭸더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멋지신데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는 시니어분들께 한 말씀 나눠주신다면요. 예. 그 사실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전혀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퇴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퇴직은 리타이어잖아요.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생각이 집중되고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예. 네.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가다 보면은 무수히만 또 새로운 길이 나타나거든요. 또 그때 내가 좋아하는 길, 잘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정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정말 그 생각 즉시 행동, just do it.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 함께해 주신 분은 최근에 중년의 품격을 더하라라는 책을 펴내신 손가펀 작가님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은행권에서 근무하신 후에 제2의 인생을 지내고 계시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인생은 아름다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인생은 아름다워는 저희 오승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주말 오전 8시 20분 인생은 아름다워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엄정행의 청산에 살리라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아나운서 김명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